이번에는 6장으로 가겠습니다. 베스트 11번 접지.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다 또 암기하는 것 정도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접지. 우리 접지한다라는 건 어디를 접지하는 거예요? 중성점을 접지하는 거죠. 중성점. 중성점을 접지하는데 접지에도 종류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고, 세 가지로. 직접 접지, 비접지, 소리액터 접지가 있죠. 우리 접지에서 접지하는 이유,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오죠. 접지 목적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이상전압 방지. 두 번째가 절연 레벨 경감. 세 번째가 보호 계정기 동작 확실. 네 번째가 빠른 지락 전류의 소멸. 이게 접지의 목적이죠. 그러면 직접 접지더라. 직접 접지하면 어디다 쓰는 거고? 초고압 장거리 송전에다 쓰게 돼 있죠. 초고압 장거리 송전. 그럼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가 얼마가 되고? 무한대죠. 지락 전류가 무한대니까 장점은 뭐가 있어요? 장점. 지락 전류가 크게 흐름으로써 보호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고,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소이며 변압기는 단절연이 가능하고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죠. 이상 전압이 가장 적게 생기더라.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직접 접지의 가장 큰 단점. 인접통신선 유도장애가 최대이며 과도한 정도가 가장 떨어지고, 그리고 차단기 수명이 짧아지고. 그러면서 직접 접지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죠. 유효 접지라는 말. 유효 접지가 뭐예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중성점을 접지하는 걸 유효 접지라고 하게 돼 있죠. 유효 접지. 그래서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유효 접지라는 말 하나 더 적어 놓으시고, 유효 접지라는 말 하나 적어 놓으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상시 대지 전압의 몇 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1.3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유효 접지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상시 대지 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 1.3배만 외우시면 돼. 1.3배. 근데 이게 실기 시험으로 나오면 유효 접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을 다 쓰셔야 돼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상시 대지 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를 해야 된다 라고 쓰는 거죠. 이하. 네, 필기시험에서는 그냥 1.3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1.3배. 그 다음에 베스트 12번 6장 유도장애의 의미와 종류. 우리 유도장애는 크게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정전유도장애와 전자유도장애와 고주파유도장애로 나눠지죠. 고주파유도장애. 우리 고주파유도장애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고조파에 대한 유도장애는 제3고조파와 제5고조파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고주파랑 고조파랑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고주파는 주파수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고조파는 N배로 조절되는 거. 그래서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따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짝수는 거의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짝수는 안 따지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매번 해석하는 게 우리 3고조파와 제5고조파죠. 3고조파는 뭘로 제어하는 거고? 변압기 결선을 델타 결선하는 거죠. 델타 결선하면 순환전류가 흘러서 외부로 안 나가죠. 근데 발전기는 델타 결선하면 큰일 납니다. Y 결선해야 돼요. 3고조파가 흘러서는 안 돼. 순환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해서 잘못하면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는 Y 결선을 델타 결선을 하지만
발전기는 델타 결선을 하면 안 되고 Y로 해서 3고조파가 순환하지 않도록 해야 돼. 거기에서. 그리고 5고조파는 뭘로 제어하는 거고? 직렬 리액터로 달아서 제어한다 그랬죠? 직렬 리액터. 이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정전유도 장애와 전자유도 장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전유도 장애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사이에 성간 정전 용량 때문에 생기죠. 성간 정전 용량. 그리고 평상시에 생겨요. 사고 시에 생겨요. 평상시. 정전유도 장애는 평상시에 생기는 거고, 전자유도 장애가 지락시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상호 정전 용량 또는 성간 정전 용량 CM 때문에 생기며 영상전압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영상전압.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써볼까요? 단상에서 정전유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E제로는 뭐라고 써요? CS 플러스 CM분의 CM 곱하기 2라고 쓰게 돼 있죠. E제로는 CS 플러스 CM분의 CM 곱하기 2고, 3상에서는 뭐라고 쓰게 돼 있어요? 3상에서는 E제로가 CA, CB, CC, CS분의 루트의 CA의 CA-CB 플러스 CB의 CB-CC 플러스 CC의 CC-CA 곱하기 루트 3분의 V. 이게 정전유도 장애를 나타내는 거죠. 정전유도 장애. 그러면 요 녀석이 빠지면 중성점 잔류전압이고, CS가 들어가면 통신선 유도 장애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얼마일 때가 제일 좋아요? 0일 때가 제일 좋죠. 0이 되려면 CA, CB, CC가 0이면서 같든 또는 0이 아니면서 같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아지란 얘기가 결국은 뭐란 뜻이에요? 연가란 뜻이죠. 연가하면 뭐가 안 생긴다는 얘기고,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유도장애가 생기질 않더라. 이게 정전유도장애인 거고, 전자유도장애라고 하면, 전자유도장애는 상호 인덕턴스 M 때문에 생기며 영상전류 때문에 생기게 돼 있죠. 영상전류. 그러면서 전자유도 전압은 뭐라고 쓰기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J 오메가 ML에 IA 또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L의 3배의 영상전류요, 또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L의 IG더라 라고도 쓰게 돼 있죠. IG. 이 녀석이 특징이 되더라. 그러면서 IA 3I0 IG 요것만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I0는 기유도전류 또는 영상전류라고도 하죠. 영상전류.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J는 크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IA 3I0 IG가 다 같은 건데 얘가 커지면 얘도 얼마야? 커지겠죠. 그럼 직접적 G는 얘가 무한대예요. 얘가 무한대니까 얘도 얼마가 돼? 무한대죠. 그래서 직접적 G는 좀 전에 단점에 인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크다라고 그랬죠. 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가 돼서 유도장애가 최대야. 근데 소리액터 덥지는 얘가 0이에요. 소멸이 되는 거야. 얘가 0이면 얘도 얼마가 돼? 0이 되죠. 0.
그래서 소리액터는 유도장애가 최소, 직접 접지는 유도장애가 최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유도장애 최대. 그래서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뭐가 나와요? 정전유도장애는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정전유도장애는 CM, 성간 정전용량이나 아니면 영상전압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전자유도전압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 상호 인덕턴스나 영상전류 때문에 생기게 돼 있죠. 상호 인덕턴스나 영상전류. 가끔 실기에서는 이거 계산하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필기에서도 가끔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공식으로 나오니까 좀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베스트 13번 7장 필회기. 필회기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전부 다 외워서 나오죠. 필회기. 필회기 하면 우리가 LA라고 쓰게 돼 있죠. 필회기. 필회기는 이상전압 방전하는 게 목적이죠. 이상전압 방전. 필회기의 구조는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직렬갭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직렬갭. 이상전압이 내습하면 즉시 방전을 개시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죠. 속류 차단. 속류가 뭐죠? 방전이 끝나고 정상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정상 전류는 필회기 쪽으로 흐르면 안 돼요. 무슨 전류만 흘러야 돼? 이상 전류만 흘러야 되는 거죠. 이상 전류만 흘러야 되더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특성 요소는 역할이 뭐냐? 이상 전압이 방전 후 일정 값 이하가 되면 즉시 방전을 정지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해 주는데, 이상 전압은 특성 요소는 이상 전압의 파고값을 저감해 줍니다. 파고값 최대값을 저감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필회기의 구비 조건 4가지. 이거는 무조건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나오게 돼 있어요. 필회기 구비 조건 하면 첫 번째가 뭐죠?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충격 방전 개시전압 낮아야죠. 충격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방전을 해야 되니까 낮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상용조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아야죠. 사고 아닌데 전압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높아야지 좋은 거고,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방전 내량이 크고 제한 전압이 낮아야죠. 여기서 제한 전압이 뭐예요? 제한 전압. 필회기 동작 중 단자에 남게 되는 전압. 필회기가 동작 중 단자에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필회기가 방전을 했는데 방전을 못하고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방전을 못하고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전이 안 됐으니까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니까 제한전압은 결국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낮아야죠. 제한전압은 낮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격전압이 뭐죠? 정격전압.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 정격전압이라고 하면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이 되겠습니다.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전압.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베스트 14번 차단기가 나왔습니다. 차단기. 우리 차단기 하면 서킷 브레이커죠.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는 역할이 뭐예요? 부하 전류는 물론이고 고장 전류와 단락 전류 등을 차단이 가능하죠. 즉 모든 전류의 차단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전류의 차단이 가능하더라. 부하 전류는 물론 고장 전류와 단락 전류 등을 모두 다 차단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차단기는 소호 매질에 따라서 차단기 이름이 달라지죠. 기름 안에서 차단하면 무슨 차단기? 유입 차단기. 기름 안에 들어있더라. 유입. 그래서 오일 서킷 브레이커. 전자력을 이용해서 차단한다. 마그네틱을 이용한다. 그래서 MBB 자기 차단기. 압축 공기를 가지고 차단한다 라고 하면 공기 차단기 ABB가 되겠죠. ABB. 그 다음에 진공을 가지고 차단한다. VCB 버큐um 서킷 브레이커. 가스를 이용해서 차단한다고 하면 GCB 가스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죠. 그럼 GCB에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는 주로 뭘 써요? SF6 가스를 쓰게 돼 있죠. SF6 가스. SF6 가스의 명칭은 육불화학 가스죠. 육불화학 가스. 육불화학 가스가 되고, 가스 차단기에 사용하는 가스의 특징 5가지 쓰시오. 이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밀폐형 구조로 소음이 적고 소호 능력이 공기의 100에서 200배이며 절연 내력은 공기의 2~3배이더라. 근거리 가혹한 제기전압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무색, 무미, 무치, 무독의 특성을 나타내더라. 근데 이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잘못된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오지만 실기시험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5가지 쓰시오 라고 나오겠죠.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서 차단기에서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될 게 몇 개 있죠. 차단기 용량 PS는 어떻게 쓰기로 돼 있어요? PS는 루트 3 VN IS에 마이너스 3승 KVA를 쓰면 여기서 VN은 뭐가 되는 거고 전격 전압이 되죠.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뭐가 되는 거고 공칭 전압 곱하기 1.1분의 1.2. 근데 요 놈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 해야 돼요? 필기일 때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지만 실기 가면 쟤를 표값으로 줍니다. 표. 그래서 표로 외우셔야 돼요. 표값. 여기서는 그냥 계산으로 하겠지만 IS는 전격 단락 전류 또는 뭐라고 써도 돼요? 차단 전류라고 써도 되죠. 차단 전류라고 쓰게 돼 있더라. 전격 차단 전류. 이걸 말로 쓰라면 또 이렇게도 쓰지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이냐 루트 3이냐? 1과 루트 3이죠. 1은 뭐예요? 단상. 루트 3이면 3상. 그리고 VN IS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1은 쓰나 마나니까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VN IS. 그럼 이건 단상용이고
루트 3 VNIS면 삼상용이더라. 그럼 결국은 여기에 이 녀석을 가지고 상계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상계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죠. IN, VN, IS 이런 것들은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는 정해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넘기셔서 15번째 전력 퓨즈. 전력 퓨즈는 우리가 파워 퓨즈라고 쓰면서 단락 전류를 차단할 목적으로 쓰죠. 단락 전류의 차단. PF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부하 전류의 안전한 통전.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거와 부하 전류의 안전한 통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퓨즈의 장점은 소형, 경량, 보호수가 간단, 소형으로 대전류 차단이 가능하고 현저한 한류 특성을 나타내고 한류형은 차단 시 무소음, 무방출의 특징을 나타낸다. 한류형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한류가 무슨 뜻이? 한류? 전류를 제한하다. 전류를 제한하다는 뜻입니다. 전류 제한. 그러면 전류를 제한하면 차단 시 무소음, 무방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 단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차단기나 개폐기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 뭐 하면 되죠? 위로 올리면 되죠. 근데 퓨즈는 끊어지면 무조건 뭐 해야 돼? 교체해야죠. 재사용 불가. 재사용 불가가 가장 큰 단점이고 과도 전류에 용단되기 쉽고 결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더라. 결상이라는 건 상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류형 퓨즈는 용단이 되어도 차단되지 않는 범위가 있더라. 비보호 영역이 있더라. 이 비보호 영역을 대부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던데요. 한류형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류를 제한한다 그랬죠. 내가 끊을 수 있는 전류를 제한해 놓는 거야. 뭐 10A까지는 끊을 수 있게 만들어놔. 근데 저항을 가지고 전류가 흘렀을 때 끊을 수 있는 걸 정해 놓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이 흘러버리면 얘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제한해 놨으니까 제한한 것보다 넘게 흐르면 못 끊는 영역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비보호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퓨즈니까 많은 전류 흐르면 무조건 끊어져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 쉬워요. 근데 뭘 해놨기 때문에? 한류령을 썼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했기 때문에 내가 끊을 수 있는 전류를 제한해 놓는 거야. 어디까지만 끊어라라고. 그러면 그 이상의 전류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끊는 영역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끊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를 하더라.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퓨즈니까 무조건 큰 전류 흐르면 끊어준다며 장점 아니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류형은 반대란 얘기예요. 전류를 제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2차 실기예요. 필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뭐가 나오겠어요? 전력 퓨즈는 무슨 전류를 끊기 위해서 쓰느냐?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쓴다 그랬죠? 단락 전류.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번째 8강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기 종류.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동작 시간에 따른 계전기의 종류하면 네 가지로 나눠지죠. 뭐뭐뭐 있어요? 순환시 계전기, 정환시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 반환시 정환시 계전기가 있죠. 순환시 계전기는 뭐예요? 동작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해 주는 거죠. 바로 동작한다 그래서 순환시 계전기. 그리고 어느 정도 전류가 흘렀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슨 계전기? 정환시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는 뭐예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지고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어지는 걸 우리는 반환시 계전기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반환시 정환시는 뭐가 있고, 앞부분에는 반환시를 나타내고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정해져 있는 시간에 동작한다. 정환시 계전기죠. 이 중에서도 웬만하면 시험에 나오면 누가 나와? 반환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환시만 나오진 않지만 웬만해서는 반환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서 즉시 동작하면 무슨 계전기? 순환시. 시간이 지나야 동작하면 무슨 계전기? 정환시. 또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베스트 17번 8장 PT와 CT. PT, CT 이거는 사실 필기보다는 실기에 더 많이 나오죠. 필기보다는 실기에 더 많이 나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된다면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PT는 직렬로 달아야 돼요, 병렬로 달아야 돼요? PT는 병렬로 달아야 돼요. 왜 병렬로 달아야 돼요? 전압을 측정할 거니까 전압은 병렬일 때 일정하죠. 그러면 CT는 무슨 연결로 달고? 직렬로 달아주는 거예요. 직렬이면 전류값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PT 2차는 110V로 정해져 있죠. CT 2차는 5A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점검을 할 때 CT 2차는 무조건 단락, 2차 측 단락하는 거고, PT는 점검을 할 때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 2차 측 개방과 2차 측 단락. 그러면 CT는 2차를 단락시킨다 그랬죠. 단락하는 이유는 2차 측 절연 보호를 위해서, 2차 측 절연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2차 측 절연 보호.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말로 나오죠. 문제가 내용이 뭐 공식이나 이런 건 안 나오고 거의 말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력은 실제로 시험 보잖아요. 2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야 대여섯 개, 적게 나오면 3,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 16개들은 말로 하는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2차에도 나오니까 자꾸 계산이나 공식이나 이런 걸 해드리는 거예요. 자,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18번 구작. 저와 뱅킹 방식이더라. 뱅킹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뱅킹이 은행처럼 모아서 쓰는 방식이죠. 뱅킹이 은행처럼 모아 쓰는 방식. 그러면 뱅킹 방식은 장점이 뭐예요?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플리커 현상이 경감이 되고 변압기 용량과 전선의 소요량이 절감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부하 증가에 대해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죠. 부하 운용에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더라. 근데 뱅킹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하죠. 캐스케이딩 현상이 뭐예요? 부하 측 또는 2차 측 사고 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이죠.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을 우리는 캐스케이딩이더라. 그럼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려면 중간에다 뭘 꼭 껴줘야 되고? 퓨즈를 달아준다 그랬죠. 전력 퓨즈. 퓨즈. 구분 퓨즈. 구분 퓨즈. 전력 퓨즈가 아니고 파워 퓨즈가 아니고 구분 퓨즈를 달아주는 거예요. 구분 퓨즈. 퓨즈를 달게 돼 있더라 라는 게 특징.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최대 전력 산출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최대 전력 산출. 우리 최대 전력 산출에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런 게 있죠. 수용률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1보다 큰 건 부등률 하나만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누구분의 누구예요? 수용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전력이죠. 수용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전력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부등률은 누구분의 누구예요? 부등률은 합성 최대전력분의 각각의 최대전력의 합이죠. 1보다 크더라. 합성 최대전력을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라고도 씁니다. 변압기 용량. 부하율은 설비의 이용도를 나타내 주는데 누구분의 누가 되고 부하율은 최대전력분의 평균전력이죠. 최대전력분의 평균전력이 되더라. 그래서 다음 중 값이 1보다 큰 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보다 크면 누구? 부등률. 나머지는 1보다 작죠. 그러면서 전력기기에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게 부등률입니다.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 그래서 최대 전력의 분산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분산을 나타내는 걸 의미하더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0번째 역률 계산. 이 역률 계산은 필기보다는 주로 어디서 나와요? 실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역률 계산하려면 콘덴서를 직렬로 달아야 돼요? 병렬로 달아야 돼요? 병렬로 다는 거예요. 역률 계산은 병렬. 역률 계산은 병렬로 달더라 라는 게 특징. 근데 병렬로 다는데 얘는 진상전류를 취해 주는 거죠. 진상전류를 가지고 취하게 돼 있더라. 그러면서 역률 계산용 콘덴서의 공식, 이 공식은 꼭 암기하셔야죠. 역률 계산용 콘덴서 공식 QC는 P 가로 열고 탄젠 세타 1 마이너스 탄젠 세타 2. 우리 탄젠트 대신에 뭘 쓰기도 해요? 코사인 분의 사인을 쓰죠. 그래서 P는 그대로 두고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러면 사인은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므로 사인은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라고도 쓰죠. 코사인 제곱.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인데 요거를 뭘로도 써 우리는?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1이다 이렇게도 바꾸죠. 그래서 아래쪽 공식 보면 P에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2다 라고도 써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역률 계산에 따른 효과, 요것도 좀 기억 잘 하셔야죠. 역률 계산하면 손실 경감, 전압 강화 감소, 전압 변동률의 감소,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대되고 수용가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거 실기에서 역률 계산 효과 5가지 쓰시오. 5점짜리. 필기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역률 계산의 효과로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맞는 것보단 잘못된 걸 고르라고 나와요. 왜냐? 4개 중에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맞는 걸 고르라면 3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옳지 않은 거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1번째 발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발전. 발전은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이 있죠. 수력, 화력, 원자력. 그러면
수력 발전에서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말로 하는 건 또 정해져 있고 공식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출력 구하는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이론과 실제. 이론은 출력을 얻는다라면 뭘로 얻어요? 9.8 HQ로 얻죠. 9.8 HQ. 9.8은 중력 가속도, H는 낙차, Q는 유량. 그러면 당연히 물은 높이와 유량의 관계죠. 높이와 유량. 근데 중력을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까지 같이 써준 거고. 근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나와요, 덜 나와요? 덜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효율 때문에. 이타 T와 이타 G. 이타 T는 뭐고 이타 G는 뭐예요? 터빈 효율과 발전기 효율이죠. 터빈과 발전기 효율.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을 하나 잠깐 설명드리면 효율이 나왔을 때 전동기는 효율을 곱합니까 나눕니까? 전동기는 나눠줍니다. 발전기는 곱해주고. 왜 반대로 계산하죠?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입력과 출력이 반대잖아요. 발전기는 힘이 들어가서 전기가 나오죠.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가서 힘이 나오죠. 입력과 출력이 반대야. 그러니까 효율을 반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발전기에다는 효율을 곱하면 전동기에다는 효율을 나눠주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효율을 어떨 땐 곱하고 어떨 땐 나누던데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발전기에다는 효율을 곱해주고 전동기면 효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셔서 특유속도. 특유속도더라. 특유속도라는 건 비교속도입니다. 비교속도. 비교속도로서 특유속도 NS는 전격속도의 H의 4분의 5승에 P의 2분의 1승.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앞에 잠깐 보실까요? 유량 Q1분의 Q2는 낙차 H1분의 H2하고 무슨 관계? 2분의 1승의 비례를 갖죠. 2분의 1승. 그 다음에 V1분의 V2 또한 H1분의 H2에도 2분의 1승의 관계를 갖고 회전속도 N1분의 N2 이꼬르 H1분의 H2 2분의 1승 P1분의 P2 H1분의 H2의 2분의 3승에 비례하죠. 출력만 2분의 3승이고 나머지는 다 2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2분의 1승. 그러면서 여기다가 효율까지도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 있죠. 효율.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에서. 좀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23번째 11장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에서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게 뭐 있어요? 화력발전은 증기의 흐름 순서. 증기의 흐름 순서를 좀 알아야죠. 증기나 물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실제는 급수펌프가 스타트예요. 급수펌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펌프야. 그럼 이게 순서가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면 급수펌프 다음에
절탄기가 나와요. 절탄기 다음에 보일러, 보일러 다음에 과열기, 과열기 다음에 터빈, 터빈 다음에 복수기. 그래서 순서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화력발전소의 기본 장치 해가지고 나와 있을 텐데 급수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림 순서가 스타트가 급수펌프가 항상 시작이에요. 그림에 보시면. 근데 거기에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게 없는 게 뭐가 없냐면 절탄기가 없는 것뿐이에요. 급수펌프 다음에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펌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상. 스타트를 정해놓고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로 증기나 물이 흐르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받으시고, 그러면서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을 구한다. 화력발전소에서 열효율은 어떻게 써요?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입력은 보통 뭘 써요? BH분의 860W 곱하기 100. B는 연료의 소비량 킬로그램, H는 연료의 발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W는 발생 전력량으로서 킬로와트 아워, 킬로와트 아워를 나타내기로 돼 있죠. 그래서 BH분의 860W 곱하기 100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 입력분의 출력. B가 뭐라고요? 연료의 소비량, H는 연료의 발열량, W는 발생 전력량.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기억들 좀 잘 해두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베스트 24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말이 24개인 거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가끔 보면 여기 24개만 보면 만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던데 이거는 그냥 베스트 자주 출제된 것 중에 24개만 선별해 놓은 겁니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이해를 하고 계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걸로 해갖고 뭐 끝이다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또 여기서 실기까지도 또 더 가려면 내용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좀 잘 봐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